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상에 답이 있다. 붓코칭 시간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온 것은 동기부여 컨텐츠 중에 명상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명상은 왜 해야 하는지 힌트를 조금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프롤로그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마음을 훈련하라. 뇌가 바뀐다. 최근 들어 명상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오랜 세월 명상의 과학적 근거를 탐구해온 사람으로서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 아마도 이런 관심은 명상을 하면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힘든 일들이 보다 쉬워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봤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런 말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명상은 신비롭고 배우기 어렵고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말들을 하고 어떤 특정 종교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명상은 지난 5,000년 동안 다양한 종교 또는 문화권에 걸쳐 널리 실천되어 왔다. 이런 전승과 유행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명상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뇌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문장 하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훈련하라. 뇌가 바뀐다. 이 문장입니다. 두뇌는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사령부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뇌가 바뀌면 마음이 변화합니다. 마음은 모든 경험의 근본이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 당연히 모든 경험 그리고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마음을 훈련하라. 뇌가 바뀐다. 마음을 훈련하라.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계속 소개할게요. 이 책에서는 명상과 관련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밝히려 한다. 첫째, 명상을 수련함으로써 오는 마음과 뇌의 변화에 대해 최신의 과학적 발견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둘째, 명상 수련으로 얻을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영성적 이점에 대해 밝히려 한다. 셋째, 두 가지 주요 명상 전통과 이 전통에서 파생된 몇 가지 중요한 명상법을 소개해 자신에게 알맞은 명상법을 선택하여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 과학적인 발견, 그 결과물들을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 영성적 이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익이 없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명상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계속 읽어볼게요. 이 책은 명상이 신비한 영적 세계를 여행한다거나 어떤 특정 종교의 수련 체계에 귀속된다거나 몸이 공중으로 부양된다는 따위의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명상을 함으로써 삶이 보다 건강하고 보다 행복하게 바뀔 수 있다는 실제적인 내용만을 강조하여 다룰 것이다. 이런 부분은 항상 이야기하는 관점과 유사합니다. 명상을 신비하고 추상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마음 훈련,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장소이자 내가 활용하는 도구인 마음, 이 마음을
훈련하는 기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관점, 담백하게 바라보는 관점, 이것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곧바로 명상과 두뇌의 관계에 대한 이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을게요. 명상과 뇌, 그리고 치유. 서구에서 명상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1993년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의 대체의학연구소에서 명상 연구에 공식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면서부터다. 2009년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버드 의대 크리스토퍼 거머 교수는 마음챙김 명상 수행법이 미국에서 심리치료 분야에 널리 확산돼 있고 심리치료가의 40% 이상이 이 명상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매년 1,200편이 넘는 명상 관련 논문이 심리학이나 의학, 학술지에 발표되고 있다. 명상은 현대 뇌과학, 의학, 그리고 심리학의 뜨거운 연구 주제가 되었고 심신치료 분야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서양에서는 정말 활발하게 명상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계에서, 그리고 이것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대중들이 명상 수행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양, 그 중에서도 한국은 명상 인구가 너무너무 적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정말 건강한 방법인 이 마음의 훈련, 명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과학계의 움직임, 의학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계속 읽을게요. 명상과 뇌파 변화. 뇌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정기적 활동이다. 뇌에 자극이 오면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정기적 펄스를 낸다. 이러한 펄스가 모여 특정한 형태로 나타난 것을 기록한 것을 뇌전도, EEG 또는 뇌파라고 부른다. 뇌파는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보여주는 활동이 합쳐진 파형으로 5가지 유형이 있다. 과학자들은 뇌파의 변화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5가지 유형은 가장 일반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신건강을 판별하기 위한 사람들의 대표적 뇌파 5가지 분류입니다. 이것을 분류해놓고 뇌파 측정을 해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5가지 뇌파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개해 볼게요. 뇌파를 진동수에 따라 살펴보면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순으로 주파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5가지 다시 해볼게요.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입니다. 하나하나 소개하는 부분 읽겠습니다. 초당 1에서 4의 주파수를 보이는 매우 느리고 불규칙한 뇌파가 델타파다. 델타파는 잠을 잘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면파다. 초당 4에서 8회의 느린 주기를 보이는 뇌파인 세타파는 각성과 수면 사이의 의식 상태를 반영한다. 흔히 세타파가 우세할 때 사람들은 깊은 통찰을 경험하기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솟아나기도 한다. 세타파는 유쾌하고 이완된 기분과 극단적인 각성과도 관련이 있고 동시에 어떤 일을 수행하겠다는 의도성과도 관련이 있다. 명상 상태일 때 이 뇌파가 출현하는 특징이 있다.
초당 8에서 12의 주파수인 알파파는 안정 상태일 때 나타난다. 쾌적하고 마음이 편안할 때 보이는 뇌파가 바로 알파파인데 비교적 느린 규칙적 리듬이 특징이다. 초당 12에서 30의 주파수를 가진 베타파는 대체로 눈을 뜨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동안 나타나는 뇌파다. 정상적 인지 기능이나 불안 또는 흥분과 관련된 정서 상태 또는 각성 상태일 때 나타나는 뇌파가 베타파다. 쉽게 말해 생각이 많거나 걱정을 할 때 베타파가 두드러진다. 초당 30에서 50 정도의 매우 빠른 주파수를 보이는 감마파는 깊은 주의 집중이 이루어질 때 또는 자비심을 보일 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 감마파는 오랜 시간 명상을 한 수행세행에서 특별하게 관찰되는 뇌파로 최근 깊은 마음 집중이나 자비심 출현과 같은 명상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리해보면 델타파가 가장 느린데요. 깊은 수면 상태. 세타파가 그 다음으로 느린데 각성과 수면 사이의 상태. 알파파는 안정과 휴식의 상태에 베타파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상태에 감마파가 깊은 주의 집중 상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세타파인데요. 각성과 수면 사이의 상태라고 하는데 제가 사티 명상을 할 때 잠을 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피곤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잠이 오는데 각성하려고 애를 쓰는 상태. 이 상태에 줄다리기에 성공을 하면 각성과 수면 사이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방법을 자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세타파입니다. 이렇게 세타파가 우세하면 깊은 통찰력을 경험하거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솟아나는 경우가 많아진다라고 하죠. 잠에 빠지려고 할 때 그 상태를 활용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뇌파로 표현을 하면 세타파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알파파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 감마파는요, 삼매에 들어가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심될 때는 뇌파가 느려지고 마음이 깊은 집중 상태로 들어갈 때는 오히려 평상시보다 훨씬 더 빠른 뇌파 진동을 보인다라는 거죠. 본문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위에서 언급한 뇌파 가운데 특히 명상하는 동안 나타나는 일반적인 뇌파가 세타파다. 오랫동안 명상을 수행한 사람은 평소에도 세타파를 쉽게 보여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임의대로 세타파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어떤 통찰이나 창의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세타파를 경험한다. 실험에 따르면 어려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해결책이 발견되는 순간 세타파가 일어난다고 한다. 즉, 세타파 발생은 어떤 통찰이나 직관적 깨달음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브레이크아웃이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뇌 속에서 일산화질소라는 특정한 기체성의 화학물질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오늘 지금까지 읽은 부분을 정리해서 명상을 왜 해야 하는가 한번 본다면 뇌파는 크게 5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느린 순서대로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입니다. 일반적인 뇌파가 베타파라면 가장 느린 델타파는 잠에 들어있는 상태, 세타파는
각성과 수면 사이 적적 요요한 상태, 알파파도 적적 요요한 상태인데 조금 더 각성이 강한 상태, 하지만 안심하고 있는 상태, 감마파 같은 경우에는 각성과 집중의 힘이 아주 강렬한 상태,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베타파 상태에서는 우리가 망상과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없고 스트레스를 다루지 못합니다. 알파파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이미 스트레스를 다루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알파파 상태에 머무르면 스트레스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세타파도 마찬가지고요. 감마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마음의 일을 올바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뇌파가 변화하는 것을 측정 결과로서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삶의 경험과 행복감이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명상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뇌파 5가지, 뇌파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자신의 뇌파를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마음의 일을 분명히 배우시고 이것을 성실하게 실천하셔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원인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